예, 반갑습니다. 장하탁입니다. 저희 엄대리님이 사전 설명회 왜 이렇게 단기간에 빨리 마감됐을까요? 저 속으로 생각했죠. 저 때문이에요. 저 보러 왔어요. 아닌가요? 예,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제가 심천하고 홍콩 이제 대학생도 한 30명 정도 됐고서 갔다 온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벌써 사회대 대학생들 보니까 뭐 저 나름대로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러니까 저 이전에 보신 분들 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1회대 때부터 이제 4회대 때까지 사실 1회대 때 세팅 자체를 제가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A부터 Z까지 모든 걸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갭스 대회 참여하면 뭐가 제일 좋은데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거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1월 달에 3박 4일 동안 이제 심천하고 홍콩 이제 같이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 어디 있을까요? 이제 여기 저입니다. 그렇죠? 네, 대학생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그렇죠? 보면은 저희가 3박 4일 동안 가는데 뭐 BYD도 가고 텐센트도 가고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용산, 예, 남산 소프트웨어라고 그래갖고 우리나라 용산의 10배 정도. 그 다음에 홍콩 가면 뭐 홍콩대학교 가서 강의도 듣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근데 이거 같아요. 여러분들 심천, 홍콩 언젠가 가겠죠. 돈 있으면 갈 수 있잖아요. 저랑 갈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굳이 말하면은 이런 표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설이 있는 여행 3박 4일 동안 풀리 저를 포함해서 아마 지금 엄대리님도 같이 갈 거고요. 그 3박 4일 여러분들을 100% 케어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갔다 올 때마다 제가 차에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인플리케이션 던지고 얘기하고 밤에 또 뭐 할까요? 한잔 해야지. 여러분들한테 직접 들어보니까 제일 궁금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 뭐겠어요? 취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저녁에 인사팀하고 술 먹어본 사람 기회가 생깁니다. 엄대리님 어떻게 대학생 저희들 취업해요? 이제 다 가르쳐 주겠죠. 그래서 그 중에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마지막에 그거 한 거 사진 찍고서 마지막 이제 팜플렛 나눠주면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 1월 말쯤에 이제 끝나는 그런 과정입니다. 굉장히 길죠. 그 중에 이제 제가 단톡방에 30명 정도 제가 3박 4일 가면서 제가 3박 4일을 센터를 비우는 게 만만치 않아요. 저한테도 기쁜 일이죠.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30명 대학생들 이름 다 외운다. 미션 완수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3박 4일 동안 다 외우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요. 이제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코멘트를 받아서 쭉 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학생이 쓴 거예요. 금융과 투자가 좋아서 참가한 갭스를 통해 심천과 홍콩을 방문하며 같은 꿈을 쫓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참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훗날 이번 여행을 회상하며 천운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이제 6등 했던 로우볼 팀의 그 S 학생. 그다음 이 친구는 또 저희랑 2년이 닿아서 인턴하고서 그 다음에 지금 그 다른 대형증권사 리서치센터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거를 하면서 저희 부사장님이 재능기부라는 단어도 썼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문과였을까요? 이과였을까요? 이과였어요. 이과였는데 제가 이제 경제학과는 문과잖아요. 경제학과를 갔어요. 중간에 바꾼 거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항상. 사람을 누군가를 만나는 그 순간일 수도 있고 책을 만나는 그 순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갭스 대회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1000명 중에 모두는 아니겠지만 반드시 몇 명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거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3회대, 4회대니까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신입사원 지금 공채 시즌이거든요. 이제 제가 면접을 보고 왔는데 이제 슬슬 갭스대에 참가했던 사람들의 얘기들이 적히고 있어요. 물론 최종까지 가신 분도 있고 아니면은 컷오프 되신 분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과정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다.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거죠.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걸 배웠다. 사실 이거 그 녹화되고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항상 열심히 노력해서 오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과는 차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녹화해서 돌리는 걸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여기 여러분들만 들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돌린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혹시 중간에 조금 소리도 좀 없애고요. 그 다음에 화면도 좀 뿌옇게 하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하고 아닌 분들하고는 좀 차별을 둬야 되는 거 아닌가, 고생해서 오신 분들인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가 이제 진정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굉장히 긴 기간이지만은 최선을 다할 거고, 특히 이제 여기에서 30명 내지 33명 정도 분들은 저하고 내년 1월 달에 그다음에 저희 엄대리님이랑 같이 갈 텐데 그때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그 여러분들의 정말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 자리에 씁니다. 갭스 투자대의 취지, 이거를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는 그냥 써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투자대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주식 수익률 경진대회, 이거는 여러분들이 취업할 때 올려놓으면은 저희는 오히려 때때로는 조금 안 좋게 볼 수도 있어요. 부정적으로. 그런데 이 갭스 투자대회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거를 했다는 거는, 그 다음에 사실 많은 그 다른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이 저한테 좋은 인력 있으면 추첨해달라고. 갭스 투자대회는 하여간 성과가 좋든 나쁘든 거기서 배운 거 여러 가지, 여러분들 뭐 고등학교 대학교 갈 때 자기소개서 쓰잖아요. 거기에서 여러분 많이 써봤죠. 뭐 그런 것과도 일맥살통할 정도로 많은 걸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이거잖아요. 건전한 투자 개념 정립이 정말 중요해요. 제가 학생들을 많이 보다 보면은 특히나 요즘 주식 투자 동아리 대회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게 녹음되는 게 약간 부담스럽긴 한데, 제가 학생들 인터뷰 볼 때 이제 10년째 학생들을 뽑고 있거든요. 뭐 투자 동아리, 특히 주식 투자 동아리 블라블라블라블라 때때로는 마이너스 주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은 가르치기가 쉬워요. 깨끗하니까. 근데 대학교 때 배워야 될 거 안 배우고 괜히 투자 동아리라고 이렇게 되면서 잘못 배우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요. 서로 모르면서 모르는 사람끼리 토론하면서 모르는 결론을 내죠. 그럼 그 친구들을 뽑으면은 다시 가르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배울 때 어떻게 배워야 된다? 제대로 잘 배워야 된다. 주식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투자라는 자산이 에셋 클래스가 주식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대체 투자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국내도 있고 해외 투자도 있고, 중간에 환이 들어가고 리스크도 관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식과 채권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도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픽스드 인컴의 중요성도 모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만 배우니까 그 이론을 갖고서 현장에 나가는 순간 어떻습니까? 잘 안 맞죠. 이유는 제약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자대회 하다 보면은 되게 투덜대요. 마음껏 하고 싶은데 저희가 못하게 해놓는 장치들이 많거든요. 이거 이상은 비중을 높이지 마세요. 이거 이상은 자주 매매하지 마세요. 이만큼은 매매해야 돼요. 이거는 꼭 넣어야 돼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해요, 진짜로. 국민연금, 우정사업본부, 자산운용사, 기타 등등. 제약 조건 없이 투자하는 데는 단 한 군데도 없죠. 그래서 그 운용사나 아니면은 연기금, 생명보험에 따라서 제약 조건이 다 틀리지만, 제가 에셋 알로케이션을 직접 해봤고 그쪽과 고객 관련돼서 제가 약간 자기 자랑한다면 제가 제일 잘하기 때문에 그 제약 조건을 가장 유사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배울 수 있죠. 그래서 건전한 투자 개념 정립이라는 게 사실은 여러분들 생각보다 맨 처음에 학생들을 뽑는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과정이 있습니다. 제대로 배워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자산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이제 저희는 항상 면접을 다른 데랑 다르게 리서치는 저희는 1차, 1.5차 최종 면접 이렇게 봅니다. 보통은 1차에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리서치에 지원하는 사람이 많기도 하지만은 1차는 팀장들만 들어가요. 1.5차는 팀장들하고 제가 들어가고 최종은 저하고 이제 저희 경영진이 같이 들어가면서 저희는 이제 그 리서치에 같이 근무할 동료를 뽑거든요. 1.5차 때는
질문을 제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보통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쭉 면접관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앉으면은 면접관들이 서류를 보면서 어떻게 하죠? 질문을 하죠. 끝이에요. 제 기준으로는 진정한 인터뷰가 아니죠. 인터뷰잖아요. 서로 보는 거잖아요. 1차는 어쩔 수 없이 인력이 많으니까 팀장들이 그렇게 하고요. 1.5차는 저는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지원자들한테 질문을 받습니다. 연봉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도 있고요. 복지 수준 얼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AI가 애널리스트를 대체하지 않나요? 굉장히 다양한 질문이 오는데 말씀드렸던 건 그중에 한 학생이 갭스 질문을 했어요. 갭스 관련돼 있어서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달러를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USD를 왜 들어가 있는지를 그때 센터장님이 잠깐 설명해 줬는데 정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시 질문을 하길래 또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달러가 들어가는 이유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해외 투자 때의 수익률은 뭐로 결정되죠? 캐피탈 게인 플러스 환. 근데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 좋으니까 투자하세요. 이런 컨셉으로 대부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그쪽에 캐피탈 게인이 좋더라도 환에서 깨지면. 그러니까 해외 투자는 반드시 어떤 개념으로 봐야 된다? KRW, 코리아 원 개념으로.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달러는 기축통화잖아요. 그럼 유로 쪽에 할 때는 원 달러로 보고 달러 유로로 두 번 해야죠. 이중통화니까. 이런 개념들 잘 모를 거예요.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는 주식도 빠질 것 같고 채권은 금리가 올라갈 것 같고 가격이 떨어진다는 소리죠. 대체 투자도 뭔가 할 게 없을 것 같고 그럼 뭘로 가야 될까요? 캐시? 캐시도 물가가 올라가면 실질 수익률 마이너스잖아. 뭐에 투자해야 되지? 금? 물론 금이지만 최근에는 가상화폐 나오면서 금도 원지 과거랑은 메커니즘이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 그럴 때 이제 안전자산이라는 달러가 의미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USD를 한 6개월 동안 열심히 같이 보다 보면은 잘은 모르지만 느낌이 와요. 해외 자산을 열심히 보다 보면 뭔지 모르지만 6개월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를 6개월 동안 관찰해 봐요. 그러면은 그 친구에 대해서 많은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대충 6개월이잖아요. 사실은 수익률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물론 결과가 좋으면 좋죠. 근데 자산 배분, 에셋 알로케이션을 어떻게 6개월로 모든 걸 평가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대회라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6개월 동안 잘 따라오고 매일매일 자산의 흐름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보다 보면 많은 걸 얻게 될 거예요. 근데 역으로 저의 목표는 수익률을 높여서 뭔가를 상금을 타는 겁니다. 그러면 얻는 게 적을지도 몰라요. 물론 그렇다고 상금을 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취지에 맞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들이 그러니까 뭐 이번에 고등학교 고1 그러니까 대원외고 독일어과를 들어갔는데 중학교 때 1등이었는데 이번에 중간고사 봤더니 거의 꼴등 하더라고요. 네, 애가 타죠.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대치동 학원 데려다 주면서 왔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어디를 가든지 아빠 저한테 대학교. 특히나 서울대, 스카이 아니면 대학교가 아니라고 그래요. 뭐 그러면서 대학교 어떻게 갈지 막 계속 저한테 묻길래 제가 말했던 건 그거예요. 물론 대학교를 잘 가면 좋지만 대학교를 목표로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루하루 고등학교 열심히 하다 보면 결과가 좋을 거지.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대회다 보니까 뭔가 수익률을 목표로 하겠지만은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것보다는 하루하루 뭔가를 배운다는 관점에서 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내년 1월 달에 저랑 같이 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얘기가 좀 길었지만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정도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긴 만큼 얻는 게 많을 겁니다. 예선, 본선, 결선이 있고요. 근데 이제 운용 수익률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절반 정도는 수익률 관점에서 컷오프를 하고 절반 정도는 또 다른 관점에서 올리기도 해요. 대충 일정은 이제 설명이 될 것 같고요. 그럼 어떻게 뽑는데요? 정말 저희는 이렇게 뽑는데 오해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 계획서 내셨죠? 그렇죠? 아직 안 냈어요? 그러니까 내실 거죠? 투자 계획서 안 내면은 대회 참가 못 하시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투자 계획서를 왜 내라고 그럴까요?
이제 우리나라가 자본시장이 굉장히 성숙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할 때 수익률을 보고서 돈을 맡기기도 하지만은 철학을 보면서 맡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나는 너의 철학에 투자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짧기는 하지만 그 경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너의 철학은 뭐니? 6개월 동안에. 물론 하다 보면은 그 철학대로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철학을 생각해 보고서 운용을 하는 사람과 철학을 생각도 안 하고 운용을 해보는 사람은 굉장히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최근에 아웃소싱 기관들 돈을 맡기는 사람들을 보면은 수익률은 1등 하는 사람이 다음에 꼴등 할 수도 있어요. 1등 했다는 의미는 뭔지 모르지만 극단적으로 리스크를 테이킹했다는 거거든요. 시장이 바뀌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바로 꼴등이 가요. 근데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을 보면은 투자 철학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자 철학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나중에 금융권에 취업을 한다면 자기의 투자 철학과 맞는 회사를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회사마다 투자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좋은 회사를 간다는 개념이 예전과는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월간 운영보고서 여러분 복습해야죠. 복습해야죠. 운영보고서 중요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보고서를 보고서 그 다음에 수익률이 나쁜 팀 중에서 두 팀을 옵션으로 저희가 플러스 알파로 선택을 합니다. 그때는 운영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영보고서는 어떻게 써야 되는데요? 성실하게 쓰면 됩니다. 솔직하게. 성실하고 솔직하게. 진실을 담아서 프레젠테이션하고 PT 발표를 합니다. PT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 부사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저희가 이제 스틸이 귀찮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이제 그룹의 철학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해보니까 또 괜찮아요. 도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한 사람이 하나를 평가하지 않고요. 그러면은 약간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이어스를 없애기 위해서 최소한 하나에 대해서 3명 이상이 평가를 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바이어스 저희가 뭐 테크니컬 다 없애는 방법들을 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어떤 친구는 굉장히 점수를 잘 주고요. 어떤 친구는 굉장히 점수를 박하게 주거든요. 그럼 누구한테 걸렸느냐에 따라서 정반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그런 문제를 다 해결을 하면서도 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렇게 마지막에 저희가 20팀을 뽑는데 이건 수익률로 20팀을 뽑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수익률이 29등, 그 다음에 24등 이 두 팀이 최종에 올라갔어요. 최종에 올라가고 이 두 팀이 저랑 같이 갔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수익률만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했던 것들, 투자계획서, 운영보고서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가고 사실은 이제 6개월이라는 시간은 좀 이렇게 수익률 관점에서는 또 운이라는 부분이 많이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 운이 없는데 굉장히 성실했던 사람들 그런 친구를 또 데려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저희가 있죠. 그래서 5팀은 수익률에 의해서 가고요. 나머지 15팀은 마지막에 저희가 뽑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갭스 투자기간 때 투자자산별 수익률인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YTD로 9% 정도 수익률이 났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3회 대회 때였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1회 대회, 2회 대회, 3회 대회를 보면서 저는 시장이 학생들한테 굉장히 많이 가르치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니까 1회, 2회, 3회를 모두 참가한 학생이면 굉장히 많은 걸 얻어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회, 2회, 3회가 시장이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1회만 참가하고서 얻어간 친구가 이게 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1회 대회 때는 플러스만 나면 여러분들 홍콩에 갔습니다.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1회 대회 때는 리스크를 얼마나 잘 관리했어. 여기에 의해서 승패가 갈랐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만 나면 갔다니까. 캐시만 갖고 있으면 무조건 갔어. 2회 대회 때는 중간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여러분들 기억 못 나시겠지만 블랙시트가 중간에 6월 달에 훅 빠졌다가 어떻게 됐죠? 훅 올라왔죠. 리스크 관리 잘한 사람
근데 계속 그렇게 있었던 사람은 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순간적으로 리스크 관리 잘하고 위험을 기회로 활용해서 다시 들어가고 한 달 만에. 그러니까 볼로톨리티, 변동성이 큰 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했죠.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에서 2회 대회 때는. 3회 대회 때는 어땠을까요? 그냥 주식만 갖고 있으면 됐습니다. 네, 3회 대회 때는. 중간에 흔들리지 않고. 굉장히 독특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18년 차 애널리스트 생활을 했는데 정말 시장이 그래요. 정말 시장이 그래요. 어떤 때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흔들리지 않고 리스크 관리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한 달에 몇 번씩 트레이딩 해야 될 때도 있고 주식, 채권, 그 다음에 다른 에셋 클래스. 그러니까 올해 시장을 봤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또 어떻게 하면 다 ETF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운용사 이름을 말하면 좀 그러니까 올해 죄송합니다. 이름을 말하면 안 되죠. 그 공제회가 굉장히 수익이 좋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트레이딩 해요. ETF로. 한 번에 얼마? 2천억, 3천억 정도. ETF니까 가능하죠. 그 다음에 연간 목표 수익률이 10%면 잘하는 거잖아요. 한 달 만에 다 냈어요. 언제? 2월 달에. 어떻게? 바스켓으로 1월 말에 팔고 2월 말에 사고 3월 말에 팔고 마켓 타이밍 잡아서 뭐 그렇게 매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ETF가 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도 있고 알아들을 수 없을 것도 같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쉬운 단어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1회, 2회, 3회 대회들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에셋 클래스가 뭐 있는지는 다 알죠. 그렇죠? 주식, 채권, 그 다음에 그 대체 투자가 최근에 유행인데 대체 투자를 그 여러분들의 대회에 그 녹일 수 있는 방법이 아직은 없어요. 왜냐하면 소싱하고 해외 쪽에서 대체 투자가 뭐 셀다운하고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나마 대체 투자 자산 중에서 들어가 있는 게 원자재입니다. 원자재. 그래서 원자재는 대체 투자 자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재를 저희가 넣었고요.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 저희가 이제 뭐 그 인버스 숏도 넣었고 그다음에 달러도 넣었고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리스크 관리 수단인 건 제가 잠깐 말씀드렸고 그래서 국내 자산, 해외 자산, 주식, 채권, 대체. 그러니까 여러분 매트릭스 알죠? 그 매트릭스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3차원이 되겠지, 3차원. 그러니까 이거는 알아들어도 되고 못 알아들어도 되는데 저는 가치평가를 항상 이렇게 해요. 가장 우리가 초등학교 때 뭐 배우죠? X는 1, 뭐죠? 점. 응? 점이잖아. 중학교 가면 뭐 Y는 뭐 2X 플러스 3, 뭐죠? 선. 그 다음에 뭘로 갑니까? X, Y, Z 하면서 우리 공간으로 가죠. 공간으로.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은 항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X, Y, Z, 과거, 현재, 미래. 그러면 부피가 나오죠. 그 부피가 밸류에이션인 거예요. 가치인 거예요. 과거의 가치, 현재의 가치, 미래의 가치, 부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식, 채권, 대체, X, Y, Z에 놓고서 뭔지 모르지만 공간을 그려놓고 그 공간에서 가장 옵티멀한 점을 하나 찍는 게 리스크 리턴 대비 가장 좋은 거다. 뭐 그거를 모델링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고, 뭐 블랙 리턴만 모델이 됐든, 어저스트 모델이 됐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주식만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가 점을 계속 찍는 사람들, 점만. 주식하고 채권 정도 생각하면은 선을 그리면서 면을 2차원적으로. 대체까지 생각하면은 3차원적으로. 국내만 생각하느냐, 해외만 생각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또 공간이 달라지죠. 그래서 타폴로지 좀 혹시 수학과, 타폴로지 위상 수학 하시는 분들. 이제 뭐 수학과가 또 하면 좋아요. 그럼 공간적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 벡터 이런 것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하에서 이렇게 리스크 관리 수단과 에셋 클래스를 보는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항상 공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주식, 채권, 대체, 국내, 해외, 그 다음에 뭐 수합시장, 기타 등등 이런 전체적인 거에서 그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그 향후에 뭐를 하든지 반드시 금융시장이 아니더라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6개월 동안은
그런 것들을 훈련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리스크는 어떻게 하는 거죠? 리스크를 회피하는 겁니까? 리스크를 회피하려면 포지션을 어떻게 해야 돼? 없애야 돼. 포지션을 없애면 어떻게 되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리스크는 회피하는 게 아니라 뭐다? 관리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류가 많은데 첫 번째는 리스크는 회피하는 거다, 관리하는 거다. 관리하는 거다. 리스크를 회피하면 포지션이 없는 거다. 포지션이 없는데 어떻게 수익을 내느냐. 그러니까 두 번째, 여러분들은 자꾸 다운사이드 리스크만 생각해요. 업사이드 리스크라는 단어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식이 없으면 그것도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채권만 투자했던 친구들은 업사이드 리스크를 간과한 거죠. 올라갔을 때 포지션이 없는데 올라가면 그것도 리스크인 거야. 그래서 리스크는 하방 리스크만 있는 게 아니라 상방 리스크도 있다. 그래서 사실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수익을 낸다라는 그 저희 사장님의 아마 그 앞에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라는 단어를 잘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위험해 보면 회피한다. 아니면 떨어질 것 같으면 회피한다. 이런 관점에서 리스크를 관리하면은 절대 그 좋은 수익이 날 수 없고요. 그 여러 가지 리스크를 관리하는 수단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수단만 정확히 알게 되면은 수익은 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하여간 6개월 남았죠. 6개월. 리스크 리턴. 그 다음에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잖아요. 순발력, 지구력. 둘 다 있는 친구가 가장 좋죠. 시장에 따라서 지구력을 요구할 때도 있고요. 시장에 따라서 순발력을 요구할 때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건 말 그대로 시장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순발력과 지구력을 자기의 투자 철학 하에서 가장 최적화해서 지속 가능한 어떤 시스템이나 수단을 확보하는 사람들이 중장기적으로 뭔가 성과를 내고 존경을 받고 뭐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얘기도 많이 했을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6개월 따라오면은 얻을 거다. 그 다음에 저도 뭐 공부 많이 해봤지만은 학교 공부 하세요. 하시고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하시고 그 다음에 매일 데일리로 가격은 정도는 체크해봐라. 가격만 봐도 1시간이면 될 거예요. 가격 체크하고 이렇게 한번 찾아보면 1시간이면 될 거예요. 모니터링 하는 거죠. 모니터링하고 찾아봐라. 매일매일, 하루하루. 6개월 동안 매일매일 보다 보면 뭔지 모르지만 알게 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부가적으로 결성가고 혹시 저랑 같이 심천홍천을 가게 되면은 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또 여러 가지로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단톡방에 그 친구들은 계속 저한테 뭐 물어보기도 해요. 이렇게 자기가 리포트 쓴 거 보고서 뭐 피드백 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다 모시고 하면 좋기는 하겠지만은 뭐 그렇게 상황은 안 되지만은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신 분들은 저희가 반드시 그 같이 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은 그만큼 반드시 얻을 겁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저도 최선을 다할 거고요. 저는 아마 이제 오늘 보신 다음에 본선에서 보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본선 아니면 결선에서. 또 그때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인연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중간중간 여러 가지 섞어서 얘기를 드리기는 했어요. 제가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끝나고서 잠깐 여기 남아 있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와서 물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남은 시간 또 공부하는 툴 같은 것도 뭐 YGF나 그런 것도 저희가 다 제공해 드리니까 열심히 배우시고 그 다음에 취지에 맞게 그 학습과 성장을 병행한 이후에 6개월에 많은 분들을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